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서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블록이라고 하는 외신에서 지금 암호화폐의 시장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윈터 뮤트,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곳에서도 이더리움이 최근에 랠리를 보이면서 글쎄요, 이더리움 랠리 나왔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더리움을 부각을 시키는 것 같죠. 알트코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뭐가요? 페페코인은 2주 동안 54% 이상 상승했었다. 글쎄요, 이더리움과 페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싱가포르의 QCP 캐피털 역시도 비트코인이 오는 12월까지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2월까지 횡보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도는 어디로 갔다?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더리움으로 옮겨간 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알트코인, 미드캡, 스몰캡으로 엄청나게 옮겨난 것 같죠? 차라리 리플 스텔라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비트 노미넌스는 좀 떨어졌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으로 자산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구는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만 달러, 2만 달러. 10만 달러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 지금의 이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 번 혹은 두 번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장기 보유자라 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21년도, 물론 제일 많이 팔았겠죠. 올해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특히 이제 11월 달에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다. 뭐 사람마다 이 비트의 평단가는 다르겠지만 장기라 하면 몇 10만 원, 심지어 몇 만 원과 몇 천 원에 산 사람도 뭐 드물지만 있겠죠. 이 사람들이 10만 달러라고 하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배거든요. 참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팔았을 것이다. 10년 이상 된 고래 중에 저는 당연히 매도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몇 만 원, 몇 십만 원이 샀다고 치면요. 최소 수백 배에서 수천 배입니다. 팔만하죠. 팔만합니다. 여기에 누구가 이제 좀 붙을 수 있다? 전 세계 선물이나 옵션하는 트레이더들이 붙겠죠. 뭐 CME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뭐 데빌빗도 있고 선물 옵션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 많잖아요. 10만 달러 전후로 공매도를 조금 걸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정도의 조정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비트코인 그러면 10만 달러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터덕일 수는 있겠다. 이 터덕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항선이니까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결국 뚫었다가 한 번 10만 달러 그 위로 갔다가 그 위로 또 잠깐 또 조정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결국에는 10만 달러를 훌쩍 언젠가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저는 한 내년 초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까지 갈까요? 뭐 11만 달러, 뭐 12만 달러, 13만 달러. 뭐 그건 뭐 정확히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제 뭐 저항선 지지선 해가지고 어쨌든 10만 달러 훌쩍 넘어가면요. 이때를 뭐 내년 초까지도 보는데 이때가 저는 마지막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을 쓰는 때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60% 위에서 놀고 있고요. 이때 비트코인이 킹 왕짱이라고 하는 순간인 거죠.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 이미 3천 전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억 4천, 뭐 5천, 심지어 6천, 7천 이렇게 가면요.
역시 비트코인이 킹왕짱이다. 아직 알트로 그 도미넌스가 넘어가기 전인 거죠. 자, 이 정도로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뭐 1억 7천, 8천 가면 또 계속 2억으로 가기 전에 한두 번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숨 고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트에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해서 인생 역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알트로 간다니까요.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굉장히 무서운 폼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저는 사이클 전체 탑은 아마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지만 로컬 탑이라고 하죠. 단기 고점이 그래서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으면 내년 2분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일지 모릅니다. 지표를 우리가 보면서 잘 가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때 극도의 환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때가 기회가 아니고요. 위험할 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극도의 환희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불에다 기름 붓는 그런 장이 된다? 그때 당시 폭등해 있는 코인이 있겠죠. 그 코인 위주로 저는 일부를 익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다 판단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를 조금 너무 심하면 팔아야겠죠. 그게 저는 뭐 이성적이라 보지만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코라고 하는 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프리 컨퍼메이션 이거 뭐 아실 필요 없고요. 한마디로 이더리움 더 빠르게 하는 뭐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좀 이번에 만들어 적용해 볼 거야. 뭐 이런 걸 지금 소개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진짜 알트 상승 뭐 지난 주말에 한번 나왔었죠. 그 정도에도 굉장히 큰 포모가 오잖아요. 진짜 알트코인 상승 바나나 존 알트 시즌은 이더리움이 저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을 해준 이후에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알트의 대장이 누굽니까? 이더죠. 알트 시총이 그때야 비로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그럼 밑으로 좀 내려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야 비로소 떨어지겠죠. 저는 지금 일부 대형 기관들은 여전히 이더리움 뒷단에서 몰래 조용히 사 모으고 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조만간 이더리움의 가격을 띄울 것이다. 뭐 매집 끝나면 띄우겠죠. 스테이킹, 너희들 그 이자 안 준다고 좀 서운했었지? 네, 이자도 그 현물 ETF 이더리움에 챙겨줄게. 뭐 각종 뭐 업그레이드. 그다음 뭐 언론에서 갑자기 뭐 이더리움이 뭐 킹왕짱이고 갑자기 뭐 그 레이어 원 중에 탑이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올 수 있어요. 또 커밍아웃은 나 실은 이더리움 좀 샀어. 뭐 대형 기관들이 커밍아웃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저평가죠.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이더리움을 사셔도 뭐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뭐 시드가 난 좀 적다. 일부 우량 알트코인들 줍줍 기회. 이더가 잠잠할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 총 운영 자산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누구는 뭐 이더리움이 죽었다, 뭐 쓰레기다, 뭐 쓸모가 없다, 누구한테 다 이제 솔라나한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떠들죠.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우리 돈으로 2.8조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61만 개 이상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뭐 비트코인 대비하면 약소한 양인 거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 다음 뭐 주자들 있잖아요. 자산 운용사들 계속 통해서 이더리움 누군가 살 겁니다. 이더리움 이전 최고가 아직 안 깨졌습니다. 뭐 솔라나랄지 뭐 수이랄지 뭐 이미 다 도지코인이랄지 다 넘었잖아요. 이더리움 아직 안 넘었어요. 이더리움이 이전 최고가 21년도에 세웠던 그걸 넘어줘야 알트코인 폭등이 저는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좀만 조정이
올라치면 이런 기사 앞으로도 자주 보실 거예요. 의견은, 말은 어떻게? 말은 사실 필터링 하셔야 된다. 화자의 의도 파악이 매우 중요하죠. 팩트가 아니라 의견은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이 안 좋은데 코인이 왜 안 좋냐? 우리가 맨날 들어서 아는 겁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 비투한 다음에 높은 레버리지를 쓴다 하더라.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도 없다며. 그 다음에 명확한 법적 지위도 없잖아. 코인이 뭔지 아직도 뭔지 잘 모르잖아. 그 다음에 의외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코인 생태계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 예전에 테라 루나 할 때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 기억나십니까?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 악질은 뭐다? 테더다. 테더는 특히 여전히 아직도 위험해. 얘네 어떻게 될지 몰라. 뭐 테러 자금도 쓰이는 것 같고 뭐 계속 악의성 기사를 쏟습니다. 다이라고 있어요. 이건 디파이 쪽에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네 탈중앙화 방식이라며 이거 위기가 딱 터지면 이제 중앙화면 이제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잖아요. 탈중앙화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보이십니까? 굉장히 이게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대량의 미 국채를 팔아버리면 이거 쓰나미 일어나겠는데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뭘 사야 됩니까? 미 국채를 사죠. 이게 그들이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시초는 월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각 국가 나라에서 중앙은행이죠. CBDC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코인을 사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근데요,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구분이 좀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많이 쓸 거고요. 월가의 자본이 지금 뭘 다 통째로 삼켰습니까? 크립토 자산 뿐만 아니고 인프라를 다 가져갔잖아요. 국가 CBDC가 RWA도 쓰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세계가 디지털 화폐 시대의 삼국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세 가지가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쓰니까 코인 뭐 비트코인 안 쓸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경쟁을 하겠지만 공존하면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 파이 전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연준은요. 미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준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민간 기관이에요. 민간 기관이라 하면 연준의 대주주가 JP모건, 시티은행과 같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 저는 여기서 화자의 의도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얘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은 옹호하는 친구들이 맞습니다. 근데 테더 쓰지 마. 다이 쓰지 마.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뭐 쓰라는 얘기로 느껴지냐? USDC 쓰라는 거예요. 블랙락이, 피델리티가 22년도에 5천억 넘게 투자해놨잖아요.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CBDC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져요. 무슨 얘기야? 트럼프가 CBDC 절대 안 할 거라 했잖아. 뭐 누구 뭐 로버트 주니어 그 케네디 전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걔 뭐 CBDC 안 한다던데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CBDC 할 겁니다. CBDC를 쉽게 말하면 USDC에다가 몇 개 기능만 좀 추가하면 CBDC로 하이브리드로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팬데믹 나오면 그때야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레디 아그리콜. 뭐 어디 은행인가 이제 뭐 아마 프랑스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하나 봤더니 WCBDC 기반 국경 결제 시범 서비스 실시한다. 지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 은행들, 국가들 서로 CBDC끼리 RWA 국채도 사보고 외환 이제 송금도 해보고 환전도 해보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근데 소매형 CBDC는 아직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할까요? 도매형 CBDC 먼저 하는 겁니다. 국가나 기관이나 특정 어떤 그 특수한 개인들이 쓰는 걸 도매형 CBDC라고 하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 효율성, 안정성 실험 중이다. 여기 보면 W가 있죠. W는 wrapped라고 하는 영어 그 약어입니다. wrapped는 이제 랩 씌운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랩을 씌우듯이 CBDC에도 랩을 씌우는 거예요. 랩 왜 씌울까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자체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금덩이거든요. 근데 랩을 씌워서 블록체인 레일 위에다 얹혀주면요. 이것을 전 세계 담보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 이거 뭐 결제로 쓰기도 하겠죠.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무역 대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브릭스에서요. 근데 이걸로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이걸로 맡겨놓고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영끌 비트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걸로 대출도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W 비트코인, W 국채, W 부동산, W 주식, W 달러, W 엔화, W 유로 이게 다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산 토큰화입니다. RWA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편리한 디지털 세상이 되겠죠. 반면에 통제된 사회, 우리에게 자유가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권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빚을 권하는 사회다. 이게 가만히 보면 다 담보로 맡기고 엄청나게 돈 찍어서 이제 유동성을 하면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포모를 일으키고 투자 안 하고 비투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드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올라간다? 뭐 기존에 뭐 국채도 있고 뭐 다른 자산도 있지만 특히 코인 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RW가 되면 쉽게 우리 입장에서도 싸고 빠르고 편리하고 지금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뭐 증서, 도장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난데 자꾸 증명을 하라면 짜증나잖아요. RW가 되면 편해요. 그냥 인증 뭐 그냥 뭐 지장 한번 딱 찍어주면 아니면 뭐 사인 한번 하면 그게 금방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반면에 RWA가 되면 B2나 영끌이 굉장히 편해져요.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탐욕에 또 눈이 멀어서 B2나 영끌을 할 만큼 뭐가 오를 수 있다? 코인이 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버리겠다? 아닙니다. 어깨에 올라타서 그들보다 반 박자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기영 대표가 강세장에서도 마이너스 30% 조정은 가능하다. 패닉셀은 좀 피하자. 왜냐하면 21년도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뭐 이 정도 조정은 계속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다? 강세장에 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22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패닉셀이요. 패닉셀 하면 기회가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절대 하지 말자. 두 번째, 또 뭘 하지 말자? 포모 매수입니다. 이제 막 눈앞에서 얼마 전에 도지코인, 뭐 스텔라 보셨죠? 눈앞에서 정신없이 댄스를 추면요. 또 거래량, 우리 이제 거의 마트에 가도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그 우리 눈높이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업비트 창 들어가면 거래량 막 반짝반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 2, 3, 4 그 순서대로 우리 눈앞에 떠요. 거기에 손이 간다 안 간다? 간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게 포모 매수입니다. 이거 두 개만 안 해도 저는 합격 드립니다. 70점입니다. 우리가 근데 100점 맞아야죠. 그럼 추가로 뭘 더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85점. 이게 뭘까요? 바이 더 딥입니다. 떨어질 때 가만히 버티는 거 존버 훌륭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조금 더 여기서 용기를 내본다면 바이 더 딥 하셔야 돼요. 큰 하락과 조정이 나왔다. 계속 사서 모을 수 있는 지식과 확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 23년, 4년 잘 모으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심지어 저는 내년에도 바이 더 딥 기회가 몇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까지 더하시면 이제 100점입니다. 뭘까요? 제발 비쌀 때 팔고 떠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비쌀 때
팔고 떠나시면 그래야 100점입니다. 이것은 조금 팁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고수들과 일반인들의 이제 투자, 그 매수 매도에 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뭔가를 살려고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막 비트코인이 뭐 얼마 갈 것 같아?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을 다 해드렸죠. 근데 언제 뭐 좀 뭐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면 절대 안 산답니다. 그때가 20년으로 기억하는데 비트코인 한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나는 비트코인이 100만 원 떨어지면 난 그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분 안 사시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은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가격이었거든요. 매수를 할 때 뭔가 바닥을 잡고 말리라고 굉장히 필사적인데요. 알고 보면 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어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합니다. 고수들은요, 일단 다른 게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뭐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알아요. 그 타이밍이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웃돈, 프리미엄 주고 시가로 긁어버립니다. 저도 이런 적이 실은 몇 번 있어요. 23년도 그랬고요. 올해 11월, 11월 5일 전에, 대선 전에도 전 그냥 시가로 살 때가 있어요. 그거 이 정도면 됐단 거죠. 물론 이렇게만 사서는 안 되겠죠. 하락할 때마다 현금이 조금 있다면 바이 더 딥,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수는요, 사고 난 다음에 근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예스입니다.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이 더 딥을 하면서 결국 평단을 낮추는 게 고수입니다. 처음부터 바닥을 잡아버렸다? 글쎄요. 일반인 분들 파실 때 꼭지를 잡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에 살짝 눈이 머셔서 팔아야 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죠. 이 매도 타이밍을 그래서 놓칩니다. 고수들은요, 매도 시점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이건 너무 미쳤다. 이건 너무 과하다 싶으면요. 들고 있는 거 예를 들겠습니다. 절반을 그냥 과감하게 팝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를 분할 매도로 모르잖아요. 예약을 걸어 놓으면서 슬슬슬 빠져나갑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팔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내가 3억 갈 줄 알고 3억에 팔았습니다. 3억 2천, 3억 4천, 3억 5천 가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알트코인은 훨씬 심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더 오르면 고수들은 그러려니 그걸 일단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어마어마한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제가 보니까 둘 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건 똑같은데 일단 시점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분별력이 고수는 자신만의 레인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이거 내가 꼭지에서 100%다 팔아서 그리고 내가 팔자마자 그냥 가격이 바로 폭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이걸 혹시 바라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저는 고수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뭐 밈코인, 뭐 제가 볼 때 이거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개가 그렇게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다 개거든요. 고양이 테마 밈코인들이 인기를 끌고 뭐 햄스터도 있고요. 뭐 별의별 뭐 이런 코인도 있어 싶은 코인들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들이 짜놓은 코인판 인생 너희들 힘들지? 돈 좀 벌고 싶지 않니? 한 번에. 근데 뭐 복권 그것보다 훨씬 이게 확률이 좋을걸? 계속 들어오라고 부추기는 게 뭐다? 동물농장입니다. 이 밈코인들이에요. 저희 한 지난 1년, 2년간 저희 그 크립토 팁을 꾸준히 보시면서 지속 매집하셨던 구독자분들 제가 몇 분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저점에 꾸준히 샀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죠.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더 높다. 비트 이더는 6위와 7인데 XRP, 스텔라 루멘스, 우리나라 리플 그렇게 싫어하던데 거래량 어디서 이렇게 터졌을까요? 그 다음 샌드박스, 거의 뭐 증오의 코인 아니었습니까? 도지코인, 이런 친구들이 비트 이더 다 크게 앞섰네. 중국의 매트릭스 포트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 투자자들의 일일 코인 거래량이 지금 주식 시장을 넘었더라.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합니다. 주식 투자자가 차세대 코인 개인 투자자로 대체되는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 엄청나죠? 알트코인 시장을 선택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 이게 뭡니까? 순환 펌핑이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옮겨간다라는 거고요. 재밌는 얘기죠. 이러한 추세는 한국만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년입니다. 2025년 굉장히 큰 기회의 해입니다. 17년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코인 포모가 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내년에요. 21년 5월에 봤던 그 폭락, 굉장히 큰 폭락이었거든요. 혹은 몇 번의 큰 조정들도 나올 겁니다. 이거 다 나옵니다. 제가 이 크립토 TV는요, 사실 제 채널이 아니라 그 오후에 방송을 하고 있는 제 동생 채널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달 FTX 파산하고 동생 채널에 합류를 했습니다. 왜 합류를 했냐면요.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실은 조인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맞았던 하락장이 2015년이고요. 그 다음 2018년, 그 다음 2022년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이 정도로 힘들다면 남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실은 조인을 했어요. 혹시 그때부터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최대한 많이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제가 뭐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조금 길게 보면 한 5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졸업을 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은요. 코인 투자 혹시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다 한결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럼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진짜 이유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공의 그 기준을 전 자유에 놓습니다. 자유는 뭐냐? 제 의견이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뭐냐면요. 구속된 삶이에요.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60대, 70대 우리 어르신께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속 좋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우리의 이건 뭐 본능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 어, 저는요, 제가 자유로워져야 남도 도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요. 뭐 돈이 뭐 1,000억 있다고 해도 저 혼자 무인도 들어갔으면 그 행복할까요? 돈이 있는 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와이프, 아니면 자녀들, 뭐 부모님, 친구들, 이분들을 돕는 데서 이제 나에게도 행복이 같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유로워져야 가족도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으로 가는 거죠. 이 순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가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주변에 뭐 이웃들, 친구들 챙긴다? 저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순서가 있다. 이 자유로워지고 남들도 도울 수 있고 얼마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 기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 코인에 있습니다.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